뮤지컬은 이미 비쌉니다. 그런데도 계속 비싸지죠. 비싸지는 만큼 매진되는 공연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계속 비싸질까요? 오늘은 뮤지컬이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 이유를 차례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뮤지컬 가격 상승,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용 질병입니다. 비용 질병은 미국의 경제학자 보몰이 제시한 개념으로 공연 산업의 원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산업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 자동화, 규격화를 통해 원가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라면을 만드는 것보다 만 개의 라면을 만들 때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서 라면 하나당 들어가는 제작비가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규모가 커지면 원가율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뮤지컬은 실연자와 관객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만나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규모의 확장에 제한이 있고 아무리 무대를 자동화한다고 하더라도 끝끝내 줄일 수가 없는 인건비가 존재합니다. 이 인건비는 물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결국 규모가 제한되고 제작비는 상승하는 공연 산업은 끝없이 원가율이 늘어나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보몰은 이 현상을 공연 산업에 고칠 수 없는 비용 질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반면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마법 같은 뮤지컬 생활 안내서에서는 뮤지컬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스타 캐스팅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아니 원래 가격이 오르는 거라면 스타 캐스팅을 하지 않아도 오르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캐스팅 또한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연의 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을 녹화, 녹음해서 영상과 음원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판매 규모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비용 질병이 거의 작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 번째 방법으로 공연을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무대 제작, 작곡, 편곡 등의 사전 제작비가 차지하는 원가율은 장기 공연을 진행하면 낮출 수가 있습니다. 100억을 들인 공연을 10번만 공연하면 회당 10억이 드는 거지만 100번을 공연하면 회당 1억이 드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 제작비가 큰 공연을 올릴 땐 흥행만 보증된다면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장기 공연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오페라와 클래식이 뮤지컬보다 비싼 이유 중 하나가 공연의 회차가 적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공연은 보려는 사람이 적기에 장기 공연을 진행할 수 없지만 제작비의 규모는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원가율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장기 공연을 해도 절대 줄일 수가 없는 비용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중 뮤지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스타 캐스팅이고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국 뮤지컬의 스타 배우 개런티는 대략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까지 분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회당 1억 5천만 원의 제작비가 드는 공연에 3천만 원 개런티의 배우가 캐스팅되면 배우 한 명에게 총 제작비의 20%가 소비되는 거죠. 스타 배우가 여러 명이거나 제작비가 더 적다면 그 비중은 더 커지는 거고요. 말씀드렸듯 공연을 1년을 하건 2년을 하건 계속해서 상승하는 배우 개런티는 줄일 수가 없는데요. 한국 뮤지컬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더블 캐스팅과 낮은 가격 탄력성이죠. 전 세계에서 뮤지컬 산업 규모가 가장 큰 네 나라를 꼽자면 차례로 미국, 영국, 일본,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나머지 세 나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더블 캐스팅을 진행한다는 점이죠.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한 명의 배우가 매 회차 공연을 하고 상황에 따라 커버 배우가 공연을 대체하는 형식이지만 한국 뮤지컬은 매 회차 다른 배우가 공연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은 각자 다른 개런티를 받죠. 와중에 한국에서는 뮤지컬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봐도 16에서 17만원, 제작비가 큰 공연은 18에서 19만원. 여기서 캐스팅과 날짜가 달라져도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런티와 티켓 파워가 높은 스타 배우의 공연이 비교적 티켓 파워가 낮은 배우의 공연과 가격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심지어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면 더 많은 관객들이 스타 배우의 공연만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티켓 파워의 차이가 더 심해져 스타 배우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정도를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의 뮤지컬은 이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주말엔 공연이 더 비싸지고 사람이 비교적 적은 날엔 더 저렴해지고 같은 회차라고 해도 좌석이 다양한 등급으로 세분화돼서 어디를 앉느냐에 따라 내는 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앞자리고 뒷자리고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VIP석의 비중이 1층 전체를 덮어버린 걸 볼 수가 있죠. 1층 3열을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고 20열을 원하는 사람이 5명이라면 둘의 가격은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같은 논리로 배우에 따라, 날짜에 따라 뮤지컬의 가격은 달라져야만 소비자는 가격에 합당한 다양한 선택지 중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뮤지컬을 포함한 모든 공연 산업은 비용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타 캐스팅과 낮은 가격 탄력성으로 그 가격 상승이 비교적 더 가파르다고 파악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는 캐스팅, 날짜, 좌석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 탄력제를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작비가 높은 뮤지컬이 많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뮤지컬도 가격이 많이 다양화되었는데 이 기회에 더 세분화된 가격으로 많은 관객들이 가치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풍요로운 뮤지컬 소비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을 통해서 공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학가였습니다.